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라입니다. 빌보드 핫백 24위로 15주 연속 차트인하며 중소기획사에서 나온 놀라운 기적 50-50. 그 뒤에는 소속사 대표가 차와 시계를 팔며 약 80억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소속사 어트랙트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의 주장처럼 멤버들을 거짓말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50-50가 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오늘은 첫 공판에서 드러난 그 자세한 이유부터 소속사 어트랙트의 반박, 그리고 충격적인 녹취록 공개로 밝혀진 배후 세력 등 이번 주 있었던 50-50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이유. 7월 5일 50-50 멤버 4인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50-50의 계약 해지 소송 사유 3가지가 공개되었는데요. 멤버들의 변호인은 어트랙트의 정상 관련 수익 항목 누락, 신체적, 정신적,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산 관련해서는 멤버들이 일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닌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인터파크와 90억 원 규모의 선급금 유통계약을 체결했는데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 ENT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며 투자금이 정말 50-50를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했죠. 거기에 50-50를 위해 80억 원이나 투자되었다고 하지만 몇몇 팬들은 50-50가 활동 당시 백댄서 의상을 입고 나온 것을 이야기하며 의상 관련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정말 80억 원을 쓴 게 맞냐고 의심하기도 했고, 서클차트 수석연구위원도 현재 4세대 걸그룹 투자금 규모가 최대 30억 원이 되지 않는데 어트랙트가 그보다 많이 투자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트랙트는 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억울하다는 어트랙트.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50-50 변호인의 주장에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의 설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50-50 멤버들의 원래 전속 계약은 스타크루 ENT와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렇기에 인터파크가 스타크루 ENT와 투자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이후 어트랙트로 영업 양도가 되었기에 거래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트랙트는 멤버들에게 모두 설명했고 동의도 받았다고 했는데요. 또한 정산 자료가 늦은 것이나 틀렸던 부분은 외주업체의 실수로 인해 생긴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과실로 생긴 부분은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다른 두 가지 주장들 중 연예활동관리 물적자원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소속사는 80억이나 투자했는데 지원 능력이 부족했던 주장은 과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디스패치 보도를 보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 강남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월세 270만 원짜리의 숙소를 잡아주었죠. 팬들은 이를 보고 방탄소년단의 과거 숙소, 우주소녀, 러블리즈 등 걸그룹들의 초창기 숙소를 비교하며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트레이닝을 위해 보컬, 음악이론, 랩, 댄스, 영어, 운동, 연기 등 과목별로 레슨을 시켜주며 매월 2천에서 3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죠. 또한 데뷔 앨범의 수록곡 4곡의 뮤직비디오, 큐피드의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모두 합쳐 약 10억 원 넘게 투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팬들은 많은 비용이 틱톡 바이럴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 글로벌 성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스패치의 보도를 통해 그동안 멤버들을 직접 관리해온 것도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인 것이 드러났는데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제작비들을 모두 아낌없이 투자했음에도 멤버들이 불편해할까봐 연습실을 마음대로 찾아가지도 못했다고 하죠. 멤버들, 그리고 멤버들의 부모님과 모든 소통을 맡고 있던 것은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였습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50-50를 프로듀싱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한 외주 용역 업체이죠. 그렇기에 팬들의 불만이었던 의상 문제 역시 더기버스의 문제였을 것 같다는 팬들의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트랙트는 첫 신문기일을 마치고 나서 멤버들을 걱정하며 배우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배우 세력에 대한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되기도 했죠. 충격적인 녹취록. 가장 먼저 공개된 배우 세력에 대한 증거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가 200억에 50-50 멤버들을 영입하려고 외주업체인 더기버스 안성일 PD에게 제안한 것을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문의했는데 전홍준 대표는 처음 들어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제가 좀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네네. 제가 그 안성일 대표한테는 네.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
레이블을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린 거. 이 녹취록을 들은 더기버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워너뮤직 코리아와 독단적으로 50-50 멤버들의 거취를 논의한 것이 아닌 어트랙트가 워너뮤직 코리아 산하 레이블로 들어가는 거래를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더기버스의 선례를 이야기하며 더기버스의 주장을 불신했는데요. 한 가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기버스 안성일 PD가 손승연의 편곡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까지 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손승연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이 기각되고 손해배상까지 한 뒤 소속사를 나가 더기버스 소속 가수가 되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더기버스의 안성일 PD는 손승연에 대한 연습 공간을 내어주었을 뿐 그 외 어떤 업무도 진행하지 않은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기버스에 대한 또 다른 녹취록도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그 투자 회사에서 네네.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야, 그 네가 외국에서 곡 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저작권 협회 얘네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조사를 했는데 네. 안성이 시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성인 대표인데 외국 작곡가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차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게. 네, 그게 왜 맞습니다. 지금 네. 안 돼 있는지 아직 등록이 이제 그게 다 올라가면은 어. 그 퍼블리셔 이름으로 다 등록이 다시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근데 네. 지금 2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1집 때 거요? 아니면 2집 아니 때 거요? 요번에 큐피트 그건 한 3개월 걸려요. I'm 네. so sorry. 아니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답은 해주니까.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 네, 왜냐면 안 그러면은 대표님 저기 인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우리가 이제 만불 주고 산 거 영수증 있죠? 당연한 저작권자 바꿔치기와 관련된 녹취록이었는데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디스패치는 더기버스 안성일 PD가 저작권의 대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며 그 실체를 폭로했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큐피드의 원 작곡가는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기버스 안성일 PD가 이를 편곡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큐피드의 저작권자 목록에 스웨덴 작곡가의 이름은 전혀 없고 안성일 PD의 작곡명인 시안만 잔뜩 적혀 있었죠. 저작권 권리자 역시 대부분이 안성일 PD와 더기버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에 따르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곡비라는 명목으로 더기버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바로 갚았다고 하죠. 이렇게 세금 계산서로 그 증거까지 있었는데요. 즉 디스패치는 어트랙트가 큐피드 곡비를 내며 저작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저작권자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PD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이에 더기버스는 자신들은 저작권 자체를 구매한 것이고 어트랙트는 저작권 인접권, 제작자들이 저작물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녹취록에 의하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가 저작권 권리를 구매한 것도 자신들의 곡비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기버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저작권 권리를 구매한 것이 큐피드 발매 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전에 더기버스 공식 입장을 보면 큐피드 곡은 50-50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더기버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 중인데요. 50-50 프로젝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곡이라면 어트랙트도 당연히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녹취록처럼 모르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한 것이죠. 디스패치 역시 원작자의 저작권 권리를 구매했다고 해도 저작자명에 작곡가 이름을 올리고 권리자명에 구매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PD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자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하나 더 있었죠. 개별 상표권 등록?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50-50의 한글 팀명과 함께 멤버들의 활동명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왔죠. 출원일은 멤버들이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했던 6월 19일이며 출원인은 멤버들의 가족 이름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총 1,536만 원이란 돈을 들여 60건의 상표가 출원되었다고 하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트랙트가 상표권도 뺏기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그보다 먼저인 5월 15일과 6월 15일에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권리는 어트랙트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한 인기로 성공가도를 달릴 것 같았던 50-50였지만 현재 상황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었던 영화 바비 OST 뮤직비디오 촬영도 취소되었고 대형 CF, K-팝 콘서트 등 다른 스케줄들도 모두 취소되고 있는데요. K-팝 팬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응원하고 있을 정도로 멤버들과 외부 업체라는 더기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상황이죠. 거기에 어트랙트 전홍준
김태균 대표가 맡았던 이전 걸그룹 더 러쉬의 멤버 김민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익 없는 사정에도 정산을 해주셨다며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있었던 50-50 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POP 소식을 전해드리는 듀람이었습니다.